당장 나가! 미개한 흙더미로 집을 망칠 셈이냐? 180년 전통의 노르웨이 장인이 한국인 사위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지릅니다. 증조부의 전나무 마루를 뜯어낸 사위가 가문이 원수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하 30도, 마을 전체가 마비된 대정전의 밤이 오자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첨단 보일러가 멈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오직 이 집만 전기 없이 8시간 동안 후끈한 온기를 뿜어냈던 겁니다. 5대째 장인이 조상님 죄송합니다라며 오열하다가 급기야 지팡이를 던지고 아내와 왈츠를 추게 만든 기적. 노르웨이 고택을 구원한 한국 2000년의 과학. 온돌의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르센입니다. 북유럽의 심장, 노르웨이 트론헤임 북쪽. 산간 마을에서 5대째 목조 건축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68세 장인이죠. 평생 남들의 안식처를 짓고 가꾸며 살았지만 정작 제 몸의 안식처였던 이 무릎은 매일 새벽 낡은 전나무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 집은 180년 전 제 증조부께서 숲에서 가장 단단한 전나무만을 골라 직접 도끼로 깎고 대패로 밀어지은 가문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벽은 두껍게 쌓았고 창문은 삼중으로 덧대었죠.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비단 집에게만 쌓이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눈이 쌓이고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기 시작하면 제 무릎과 허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르센, 또 무릎이 안 좋은가요? 무릎이 아니야. 이 집이 날 싫어하는 거지. 180년 동안 당신 코골이 참아준 집인데요. 아내 마르타의 농담에도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뿐이었죠. 5대째 가문을 지켜온 장인이 고작 추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저 자신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집 거실 벽엔 육중한 철제 라디에이터가 쉴 새 없이 뜨거운 물을 토해내며 웅웅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야속하게도 가벼운 공기를 타고 천장 근처에만 머물렀습니다. 양말을 4겹이나 껴신고 두툼한 털 실내화까지. 신어도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뼛속 깊은 냉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180년 된 마루판 아래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마치 제 관절을 갉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졌죠. 전통은 견디는 것입니다, 마르타. 우리 조상들이 이 추위를 이기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렸듯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존심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제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멈췄다. 심장이. 아니, 자존심이 멈추는 기분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선 이 끔찍한 냉기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고도 고통스러웠던 침묵을 깨트린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제 사위 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제 자부심의 상징인 280년 된 마루를 부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가문의 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차가운 바닥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장인이 아닌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그것이 저를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60여 년을 바쳐온 이 집, 증조부의 손길이 닿은 이 전나무 바닥을 감히 이방인이 건드리려 하다니요. 하지만 지훈의 손엔 이미 묵직한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망치가 제 180년 자부심을 향해 내려쳐지기 직전 거실 안엔 매캐한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공기조차 차갑게 얼어붙은 그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쾅! 쾅! 날카로운 금소금이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를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제 사위 지훈이 휘두른 묵직한 오한마가 180년 된 가문의 상징,
증조부의 손때와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전나무 마루판을 가차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조각난 나무 파편들이 허공으로 튀어올라 제 발치에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도 함께 으깨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 미친놈아. 감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망치를 휘두르는 거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다 못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지우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해묵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땀범벅이 된 사위의 얼굴은 평소의 유순함은 온데간데 없이 기괴할 정도로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며 방금 뜯어낸 마루판 아래의 어두운 구석을 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차가운 바닥이 어머님의 폐를 적시고 아버님의 다리를 차가운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죽음의 냉기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가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68년 자존심을 단숨에 후벼 팠습니다. 전등 불빛이 닿은 그곳엔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80년간 견고한 전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바닥 아래에선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멈췄다. 제 심장이, 아니 180년간 이어져 온 제 고집이 그 어둠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지팡이를 다시 휘두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전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는 소리는 제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국의 온돌이라는 생소한 기술을 깔겠다며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기 시작한 이방인 사위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공포와 상실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 가져온 보따리들은 첨단 난방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눅눅한 흙내를 풍기는 황토 포대들과 무겁고 투박한 구들장. 돌덩이들이 거실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쌓이기 시작했죠. 증조부에 정결했던 전나무 마루가 뜯겨나간 자리에 붉은 진흙이 처박히는 광경을 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80년 가문의 역사가 이방인의 무모한 실험실로 변해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문은 폭설보다 빠르게 마을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목조 건축에 바친 노르웨이 장인이 제정신을 잃고 집 바닥에 흙탕물을 붓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웃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였죠.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집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봐 라르센, 자네 미쳤나? 이 미개한 흙이 뭔데? 180년 된 전통 가옥을 원시 동굴로 만들 셈인가? 저게 동양에서 온 마법의 흙이라도 된대? 이 산골짜기에 영하 30도 추위를 진흙으로 막겠다니 지나가던 술록이 배꼽을 잡고 웃겠군.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잘 익은 고기처럼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지팡이를 쥔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위 지우는 그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짓물러 피가 섞여버린 두 손으로 묵묵히 황토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흙을 매만지는 그의 손끝은 마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수술실의 의사처럼 경건하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2000년을 버텨온 한국의 지혜이자 생명을 품은 과학입니다. 전기도 가스도 필요 없이 아궁이 불과 돌의 복사열만으로 온기를 품는 방식이죠. 온돌은 사람을 데우는 가장 정직한 온기입니다. 지훈의 확신에 찬 한마디가 차갑고 무거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투박한 돌덩이와 흙더미가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북유럽의 살인적인 추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멈췄다. 제 믿음이, 아니 가문의 미래가 이 붉은 흙구덩이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 평생의 자부심은 이방인의 흙장난 아래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황토의 따뜻한 흙내음이 섞여들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묘한 기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건축 규제관 에릭이 경찰까지 대동하고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차가운 금속 지팡이로 거실 바닥에 쌓인 붉은 황토 더미를 툭툭 쳤습니다. 그 경멸 섞인 지팡이질의 튄 황토 조각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저는 마치 제 68년 자존심이 흙탕물에 짓밟히는 듯한 처참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라르센, 자네 5대째 목조 장인이라더니 노망이라도 난 건가? 이런 축축하고 불결한 흙바닥이 노르웨이의 엄격한 건축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리 없지 않나. 이건 명백한 불법 시공일세. 당장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이 집 전체를 위험시설로 간주해 폐쇄 명령을 내리겠네. 에릭의 서슬 펄언 경고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80년 된 가문의 보금자리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그때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사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맹수 같은 단호함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릭 씨,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공 후 2주의 양생 기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그때 이 바닥이 영하 30도의 혹한을 견뎌내는 가장 과학적인 난방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이 집을 증조부님이 지으셨던 그대로 돌려놓고 2번 다시 노르웨이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2주의 양생 기간. 그 말에 에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늘기 굳는데 2주나 걸린다고? 그동안 자네 장인은 동상에 걸려 냉동 삼겹살이 되겠군. 창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다시 한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묵묵히 흙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현대식 보일러처럼 스위치 하나로 켜지는 가짜 온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필요 없이 오직 장작의 열기를 돌의 심장에 가두는 2000년 전. 한국의 진짜 전통, 구들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황토의 수분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건조되면서 생기는 미세한 갈라짐을 피 섞인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거실엔 눅눅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흙내음이 배어들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180년 된 전나무 특유의 향과 뒤섞여 집안을 기묘한 정적으로 채웠습니다. 지훈은 2주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흙이 너무 빨리 마르면 갈라지고 너무 늦게 마르면 냉기를 품게 된다며 정성을 다했죠. 저는 지훈이 한국에서 가져온 누룽지로 타준 구수한 숭늉 한 잔을 쥔 채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매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흙덩이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멈췄다. 시간이. 아니, 불신이 온기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제 간절함이 멈추지 않는 2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에릭의 시계는 냉정하게 흘러갔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양생이 진행될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손끝에서 황토가 조금씩 단단해질수록 제 가슴 깊은 곳에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양생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은 구들 배관의 열기가 안방까지 고르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 침대가 놓여있던 가장 깊숙한 구석의 바닥을 한 번 더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180년 전 제 증조부께서 손수 박아 넣었던 세월의 검게 녹슨 대못을 지훈이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낡은 전나무 마루판이 들어 올려진 순간 거실로 밀려나온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등 불빛이 닿은 그곳에는 제가 평생 전통이라 믿으며 목숨처럼 지켜왔던 견고한 전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곰팡이가 끈적한 습기를 가득 머금은 채 독사처럼 바닥 전체에 따리를 틀고 있었죠. 1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안의 온기를 가두려고만 했던 현대식 밀폐 구조와 바닥은 차갑게 방치한 채 천장만 데우던 라디에이터 방식이 만들어낸 침묵의 암살자였습니다. 그 검은 눈물 같은 곰팡이 덩어리는 안에 마르타의 고질적인 천식을 매일 밤 부채질하고 제 관절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찌르던 그 냉기의 정체였습니다. 멈췄다. 제 심장이. 아니, 조상님들께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처절한 수치심이 제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화려한 목조 주택이라는 겉껍데기에 취해 정작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의 생명력이 바닥에서부터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제 무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무엇을 지킨 것입니까? 이 썩어 문드러진 나무 조각들이 정말 우리 가문의 혼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저 추악한 곰팡이 위로 툭툭 떨어졌죠. 지우는 묵묵히 제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2주 동안 황토를 매만지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 깊은 어둠을 모두 걷어낼 겁니다. 황토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구들장은 복사열로 그 습기를 자연스럽게 증발시킵니다. 한국의 흙과 돌은 스스로 숨을 쉬어요. 이 자리에 진짜 생명의 온기를 채워 넣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우는 쇠칼로 곰팡이를 긁어내고 그 위에 소독한 황토를 정성껏 덧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했던 악취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맑고 정직한 흙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인은 낡은 나무판의 형태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숨쉬고 발을 딛는 땅을 가장 따뜻하고 건강하게 일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밖엔 여전히 50년 만에 기록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엔 사위 지훈이 심어준 한국의 따뜻한 불꽃이 처음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180년 고택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의 맥박을 불어넣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가 우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간의 정성 어린 양생 기간이 드디어 끝을 맺고 지훈이 아궁이에 처음으로 시험 삼아 불을 지피기로 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노르웨이 트론헤임 북쪽 전역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과 거대한 뇌우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창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전나무 벽들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죠. 그러던 순간 날카로운 번개가 밤하늘을 조각내며 굉음이 울려 퍼졌고 단 한 번의 번쩍임과 함께 온 마을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대정전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 오직 전기와 가스의 의지에 돌아가던 마을의 모든 첨단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는 순식간에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지붕을 짓누르는 눈더미 소리와 아내 마르타의 가느다란 신음뿐이었죠. 라르센, 어떡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추워요. 전기가 끊기자마자 실내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대식 주택의 밀폐된 구조는 이제 온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냉기를 압축하여 아내의 연약한 폐를 짓누르는 거대한 얼음 감옥이 되었습니다. 침낭 2개를 겹쳐 덮고 서로를 꼭 끌어안았지만 파랗게 질린 아내의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멈추지 않았고 제 관절염은 다시금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멈췄다. 제 심장이. 아니, 인류가 쌓아온 모든 기술이 이 대자연의 위험 앞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뿐인 거실 한 구석, 아궁이 쪽에서 타닥타닥 자작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는 정겹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지훈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미리 준비해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문명이 무릎 꿇은 그 죽음과도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한국의 아궁이만이 주황빛 생명의 불꽃을 활활 내뿜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구들장이 이제 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직한 불길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인했습니다. 2주 동안 정성껏 양생한 황토. 바닥 아래로 뜨거운 열기가 마치 생명의 혈관처럼 정교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살인적인 냉기가 발바닥 끝에서부터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바깥은 시속 100km의 강풍이 창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있었지만 거실 바닥에서는 2000년 전 한국 선조들이 누렸던 그 묵직하고 정중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 마르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창백했던 뺨에 발그레한 생기가 도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지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무너진 밤 가장 원시적인 흙과 돌이 만들어낸 위대한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음장처럼 식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 집 아궁이에서는 희망의 연기가 굴뚝을 타고 노르웨이의 칠흑 같은 밤하늘로 당당하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된 지 어느덧 5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이미 내부 온도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졌고 창문마다 두꺼운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얼어붙은 보일러 앞에서 절규하며 마을 회관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집 거실 바닥은 시간이 갈수록, 아니 문명이 멈출수록 더욱 경이로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바닥에 직접 손을 대보십시오. 이것이 한국의 구들이 가진 추결열 저장의 과학입니다. 돌은 한 번 열을 머금으면 결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지훈의 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황토 바닥에 손바닥을 밀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정중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처럼 은은하게 파고드는 깊은 온기였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거친 불길이 구들장이라는 돌의 심장에 저장되고 그 뜨거움이 다시 황토라는 필터를 거치며 부드러운 복사열로 치환되어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췄다. 제 몸을 평생 지배해왔던 그 지독한 관절통이, 아니 68년 넘게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추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마치 봄눈 녹듯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르타나, 나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머리는 오히려 맑고 시원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던 한국인들의 지혜, 두한종열의 원리가 제 늙은 몸 안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라르센 숨이 편해졌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숨 쉬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두꺼운 침낭을 걷어치우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어선 아내. 마르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거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거칠었던 숨소리는 이제 평온한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르타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라르센, 당신 지금 바닥에서 삼겹살처럼 지글지글 익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겹살이면 어때? 68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삼겹살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2주 동안 지훈이 온갖 비난을 견디며 땀과 피로 빚어낸 그 황토 바닥은 이제 단순한 건축 부재를 넘어 우리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따뜻한 구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만 데우다 전기와 함께 식어버리는 현대 문명의 배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돌과 흙, 그리고 장작이라는 대자연의 재료가 만들어낸 이 2000년 된 과학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첨단적인 생존을 선물했습니다. 지훈이 매만지던 그 투박한 돌덩이들이 사실은 열을 품은 거대한 배터리였음을 저는 정전이라는 절망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시속 100km의 강풍과 영하 30도의 지옥 같은 눈보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엔 180년 가문의 자부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가장 화려한 기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오래된 지혜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사위의 투박한 손을 잡고 180년 된 이 집이 이제야 진짜 안식처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 6시 40분쯤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깊은 산등성이 너머로 차가운 주황빛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대재앙 같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전기가 끊긴 채 고요하고 거대한 얼음 왕국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온돌 바닥 위에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한 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68년 평생 이토록 개운하고 몸이 가벼웠던 겨울 아침이 또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저를 지옥처럼 괴롭히던 뻣뻣한 허리와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은 마치 마법처럼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000년 된 한국의 지혜가 제 관절 마디마디에 숨어있던 독한 냉기를 깡그리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라르센, 음악 좀 틀어줄래요? 왠지 당신과 춤을 추고 싶어지네요. 아내 마르타가 반팔 차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던져두었던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어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훈이 휴대폰에서 오래된 왈츠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황토 바닥 위에서 저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무도회보다 아름다운 왈츠였습니다. 라르센, 당신 발이 따뜻해요. 당신 손도 따뜻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80년 된 이 집에서 2000년 된 한국의 온기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짜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멈췄다. 제 의심이, 아니,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이라는 고집이 이 경이로운 순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왈츠가 끝나고 저는 사위지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 동안 황토를 이겨내고 아궁이 불을 지키느라 짓물러버린 그 손은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고귀하고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가문의 혼을 지킨다는 건 낡은 나무 판때기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이토록 따뜻하게 지켜주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축 규제관 에릭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하 30도의 정전 밤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하러 우리 집으로 몰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8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집 안에는 훈훈한 수증기와 함께 기분 좋은 흙내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에릭은 반신반의하며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야. 이건 생명 그 자체군. 라르센, 자네 사위가 노르웨이를 살렸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통은 박물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다시 장인이 되었습니다. 낡은 나무만 깎는 목수가 아니라 한국의 온돌처럼 사람의 마음까지 데우는 법을 배운 진짜 장인 말입니다. 180년 고택의 겨울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따뜻한 한국의 온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노르웨이 180년 고택을 구원한 8시간의 기적 어떻게 보셨나요? 영하 30도의 정전이라는 절망 속에서 가족을 살린 건 첨단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대지의 온기, 한국의 구들이었습니다. 미개한 흙더미라며 고함을 지르던 5대째 장인이 사위의 거친 손을 잡고 오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혹시 사위지훈 씨처럼 나의 진심이 닿지 않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진심이라는 황토는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반드시 단단해지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발끝을 데우는 온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온 그 마음도 언젠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기적의 온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노르웨이 고택을 올린 한국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온돌에 얽힌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은 여기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